한글로 글자를 만들 때 첫소리에 사용되는 자음과 끝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을 같은 글자로 만들어 놓은 이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받침 자음 글자로 첫소리 자음과 같은 글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받침 자음의 비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있어서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끼워 맞추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문자예요. 그런데 이런 한글을 사용해서 글자와 낱말을 만들어서 쓸 때에는 자음과 모음을 모으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 소리에는 자음만 쓰고 가운데 소리에는 모음만 쓰죠. 하나가 없어도 글자가 될 수 없고 자리가 바뀌어도 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침이라고 부르는 글자는 바로 글자의 끝소리인데요. 이 끝소리에도 반드시 자음만 쓸 수 있답니다. 한글로 글자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글자의 자리도 정해져 있고 글자의 모양도 정해져 있죠. 이 규칙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쓰이는 자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처음과 끝에는 자음만, 가운데에는 모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받침인 끝소리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한글로 만들어지는 글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된 모양의 글자이거나 자음과 모음 그리고 마지막 받침 자음으로 된 모양의 글자만 존재한답니다. 이렇게 한글은 블록처럼 정해진 자리에 글자들을 딱딱 끼워 맞추면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글은 소리가 하나면 글자도 하나이고 글자가 하나면 소리도 한 번만 나게 만들어진 문자랍니다. 정말 이렇게 세심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문자가 한글 외에 또 있을까요? 우리 세종대왕님은 정말 천재 성군이시랍니다. 이런 정확한 규칙으로 글자를 만들고 글자 하나에 소리도 하나라는 원리가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글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배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한글의 완성된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글은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요. 첫소리도 자음이고 끝소리도 자음이죠. 그런데 이 자음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첫소리에 쓰이는 자음들이 거의 끝소리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글로 글자를 만들었을 때 첫소리에 쓸 수 있는 자음은 모두 19개예요. 끝소리에도 대부분의 첫소리 자음이 그대로 다 쓰여서 끝소리에서도 똑같이 쓰는 자음은 모두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을 제외한 16개죠. 정리하면 똑같은 자음이 첫소리에도 쓰이고 끝소리에도 쓰인다는 거예요. 한글은 왜 이렇게 첫소리와 끝소리를 같은 글자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글자가 같다는 것은 뭔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첫소리에 쓰인 자음과 끝소리에 똑같이 쓰인 자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요리조리 우리 한글을 같이 뜯어봐요. 그는 첫소리예요. 그런데 이 그가 끝소리 글자로도 쓰여요. 끝소리일 때는 윽, 그와 윽 공통점을 찾았나요? 여러 번 말해보면서 소리 낼 때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힌트는 소리 내는 동안 입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 내어 말하면서 그와 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그, 윽, 그, 윽, 그, 윽. 공통점이 느껴지나요?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한글 받침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소리 그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그를 말할 때 입안의 혀를 목구멍 쪽으로 당겨서 목구멍을 막고 있다가 말하기 때문인데요. 혀를 목구멍으로 당겨서 목구멍을 막고 있을 때의 혀 모양이
그처럼 생겨서 혀의 모양을 본떠 그를 기역 모양으로 쓴답니다. 그 하고 말할 때는 혀가 목구멍을 막고 있다가 혀를 아래로 놓으면서 소리내죠. 그. 자, 그럼 지금부터 받침 소리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기역의 받침 소리를 말해보세요. 윽, 윽, 윽. 윽 소리를 왜 기역으로 쓰는지 느끼셨나요? 윽을 말할 때 혀의 모양을 잘 느껴보세요. 윽 하고 말하고 나면 혀가 당겨져서 목구멍을 막고 있어요. 여러 번 윽 하고 말하면서 혀의 모양을 느껴보세요. 그를 말할 때 입안에서 만들었었던 모양이 윽 하고 말할 때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윽은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혀의 모양이 같은 소리인 거죠. 같은 혀 모양으로 내는 소리니까 같은 글자로 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윽, 그, 윽, 그, 윽. 첫 소리에서는 혀가 목구멍 쪽으로 당겨져서 목구멍을 막고 있다가 혀를 아래로 내려놓으면서 그 하고 소리를 내는데 끝소리로 낼 때는 이걸 그대로 반대로 하면서 아래에 놓여있는 혀를 목구멍 쪽으로 다시 끌어당겨서 목구멍을 막고 소리를 내요. 첫 소리를 낼 때의 입모양을 거꾸로 재생하면 끝소리가 되는 것. 그래서 같은 글자를 쓴다는 것을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그와 윽을 말해보면서 입안에서 움직이는 혀의 모양을 잘 느껴보세요. 첫 소리를 낼 때는 목구멍을 막고 있다가 소리를 내면서 혀를 내리고 끝소리를 낼 때는 반대로 내려져 있는 혀를 끌어당겨서 목구멍을 다시 막으면서 소리 낸답니다. 첫 소리와 끝소리에 같은 자음 글자를 쓰는 이유, 이 비밀을 이제 확인하셨나요? 그럼 다른 글자들도 그런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이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튜터 공방의 이유 있는 한글 자음 이야기 영상이나 쉽고 빠른 한글 공부 중 자음을 공부하는 시리즈 영상에서 자음을 소리낼 때 입이나 혀의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확인한 후에 이 영상을 보면 비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느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느를 말하려면 혀끝을 올려 윗니 뒤에 붙여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혀끝이 올라간 혀 모양이 느를 닮아서 니은이 이렇게 생긴 거랍니다. 니은의 끝소리는 은. 느를 말할 때와 반대로 혀를 움직여서 소리내요. 내려져 있는 혀를 움직여서 혀끝을 윗니 뒤에 붙이면서 소리내요. 은. 첫 소리는 혀끝을 윗니 뒤에 붙였다가 혀를 내리면서 소리내고 끝소리는 내려져 있는 혀끝을 올려서 윗니 뒤에 붙이면서 소리내고 첫 소리와 끝소리는 혀끝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르지만 혀의 움직임과 모양이 같아서 같은 글자를 쓰는 거랍니다. 르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르를 말하려면 혀를 많이 구부려서 혀끝이 안쪽 입천장에 닿게 해놓고 소리내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이 구부러져 있는 혀 모양을 본떠서 꼬불꼬불 리을이 이렇게 생긴 거랍니다. 리을의 끝소리는 르를 말할 때와 반대로 혀를 움직여서 소리내요. 내려져 있는 혀를 움직여서 혀끝을 안쪽 입천장에 닿도록 많이 구부려서 소리내는 거죠. 을. 첫 소리는 혀를 많이 구부려서 혀끝이 안쪽 입천장에 닿게 해 놓았다가 소리를 내고 끝소리는 내려져 있는 혀끝을 올려 입천장에 닿게 하면서 소리내고 첫 소리와 끝소리는 혀끝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르지만 혀의 움직임과 모양이 같아서 같은 글자를 쓰는 거랍니다. 무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무를 말하려면 일단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입술을 부드럽게 벌려 입술이 네모 모양으로 벌어지도록 하면서 소리내기 때문이죠.
부드럽게 벌어지는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음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긴 거랍니다. 미음의 끝소리는 무를 말할 때와 반대로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내요. 끝소리를 낼 때는 입술을 벌린 상태로 시작해요. 일단 입술을 벌리고 있다가 입술을 부드럽게 다물면서 소리내죠. 첫 소리는 일단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입술을 벌리면서 소리내고, 끝소리는 일단 입술을 벌리고 있다가 입술을 다물면서 소리내고, 첫 소리와 끝소리는 입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르지만 입술의 움직임과 모양이 같아서 같은 글자를 쓰는 거랍니다. 브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브를 말하려면 일단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입술을 탁 하고 벌려 바람을 내면서 소리내기 때문이죠.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벌리면서 소리내는 것이 무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글자도 무와 아주 비슷한 거랍니다. 무를 말할 때보다 살짝 바람이 나오게 탁 하고 입술을 벌리기 때문에 세로획을 좀 더 길게 써서 구별을 했어요. 이렇게 바람이 살짝 나오도록 탁 벌어지는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읍이 이렇게 세로획이 긴 네모 모양으로 생긴 거랍니다. 비읍의 끝소리는 읍, 브를 말할 때와 반대로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내요. 끝소리를 낼 때는 입술을 벌린 상태로 시작해요. 일단 입술을 벌리고 있다가 입술을 탁 하고 다물면서 소리내죠. 브, 읍, 브, 읍. 첫 소리는 일단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입술을 탁 벌리면서 소리내고, 끝소리는 일단 입술을 벌리고 있다가 입술을 탁 다물면서 소리내고, 첫 소리와 끝소리는 입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르지만 입술의 움직임과 모양이 같아서 같은 글자를 쓰는 거랍니다. 드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드를 말하려면 혀끝을 올려 윗니 뒤에 붙여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혀끝이 올라간 혀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느와 비슷하지만 느보다는 좀 더 탁 하는 느낌으로 입에서 바람이 살짝 나오게 말하기 때문에 가로획이 하나 더 있어서 드. 소리 낼 때 바람이 나오는 드라서 디귿이 이렇게 생긴 거랍니다. 디귿의 끝소리는 으. 드를 말할 때와 반대로 혀를 움직여서 소리내요. 내려져 있는 혀를 움직여서 혀끝을 윗니 뒤에 탁 붙이면서 소리내죠. 드를 소리낼 때 느보다 혀를 탁 하는 느낌으로 내렸던 것 기억하죠? 그래서 반대로 끝소리를 낼 때에도 은보다는 혀를 탁 하고 붙이는 느낌으로 말해요. 으, 드, 으, 드, 으. 첫 소리는 혀끝을 윗니 뒤에 붙였다가 혀를 탁 내리면서 소리내고, 끝소리는 내려져 있는 혀의 혀끝을 올려서 윗니 뒤에 탁 붙이면서 소리내고, 첫 소리와 끝소리는 혀끝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르지만 혀의 움직임과 모양이 같아서 같은 글자를 쓰는 거랍니다. 즈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즈를 말하려면 혀끝을 올려 윗니 뒤 입천장에 혀끝이 닿게 하고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혀를 약간 올린 상태로 말하는 스와 소리내는 방법이 비슷하지만 혀끝이 윗니 뒤 입천장에 닿았다가 나는 소리라서 입천장 모양까지 같이 본떠서 즈로 쓰죠. 혀끝이 윗니 뒤 입천장에 닿아서 소리나는 즈라서 지읒이 이렇게 생긴 거랍니다. 지읒의 끝소리는 으. 즈를 말할 때와 반대로 혀를 움직여서 소리내요. 내려져 있는 혀를 움직여서 혀끝을 윗니 뒤 입천장에 탁 붙도록 해서 소리내죠. 즈, 으, 즈, 으. 첫 소리는 혀끝을 올려 윗니 뒤 입천장에 혀끝이 닿게 했다가 내리면서 소리내고, 끝소리는 내려져 있는 혀의 혀끝을 올려 입천장에 닿게 하면서 소리내고, 첫 소리와 끝소리는 혀끝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르지만 혀의 움직임과 모양이 같아서 같은 글자를 쓰는 거랍니다. 그러고 보니 드도 즈도 둘 다 첫소리로 말할 때 혀끝을 윗니 뒤에 붙였다가 내리면서 소리내는 글자였네요. 그래서 끝소리로 말할 때 혀끝이 다시 윗니 뒤 입천장에 붙으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게 같아요. 디귿과 지읒 둘 다
첫 소리로 소리 낼 때와 끝소리로 소리 낼 때 혀끝이 붙는 곳이 같아서 비슷한 방법으로 소리 내기 때문에 두 글자의 끝소리는 같아요. 뜨읒, 즈읒, 읒. 그런데 한글 자음에는 드처럼 혀끝을 윗니 뒤 입천장에 붙였다가 소리내는 자음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트, 츠, 드와 즈에 가로획이 더 있는 트와 츠도 거칠게 센 바람을 뱉으면서 소리 낸다는 것만 다르고 드, 즈를 소리 낼 때처럼 혀끝을 윗니 뒤 입천장에 붙였다가 혀를 내리면서 소리 내는 글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와 츠도 끝소리로 소리 낼 때 혀끝을 다시 윗니 뒤 입천장에 붙이면서 읒, 드읒, 트읒, 즈읒, 츠읒. 받침 디귿, 티읒, 지읒, 치읒 모두가 끝소리가 읒. 이 글자들의 받침 소리가 괜히 같은 게 아니었네요. 한글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한글 받침에는 디귿, 티읒, 지읒, 치읒 외에도 끝소리로 읒 하고 소리나는 자음들이 더 많이 있어요. 바로 시옷, 쌍시옷, 히읗. 이 받침 자음 소리에도 비밀이 있답니다. 이 자음들의 이름을 천천히 말해보세요. 시옷, 쌍시옷, 히읗. 자음 이름을 말할 때 마지막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집중하면서 다시 천천히 말해보세요. 시옷, 쌍시옷, 히읗. 끝소리가 들리나요? 이 받침 자음들의 비밀은 바로 자음 이름 안에 끝소리의 힌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히읗이라고 자음 이름을 말할 때 마지막 소리로 읒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히읗의 받침 소리는 읒 하고 기억할 수 있답니다. 시옷, 쌍시옷 이 글자들은 자음 시옷의 이름을 만들 때 문제가 좀 있어서 끝 글자가 옷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앞에서 확인했었던 받침 소리들 중에서 읒과 아주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시옷도 끝소리가 읒, 쌍시옷도 끝소리가 읒으로 사용된답니다. 받침에는 읒 소리를 내는 자음들이 아주 많아요.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소리내는 자음들은 모두 받침에 쓰일 때는 혀끝을 다시 입천장에 붙이면서 읒 하고 소리낸답니다. 디귿, 티읒,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7개의 자음들이 받침에서 모두 읒 하는 소리를 내는 것. 이제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첫 소리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던 자음 기억하고 있나요? 네, 바로 이응이에요. 이응은 목구멍을 본떠 만든 글자이고 목구멍만 통과할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서 모음 소리를 그대로 말하는 소리를 글자로 쓸 때 첫소리 자음으로 사용하는 자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응도 끝소리에 쓰이면 예쁜 소리가 난답니다. 응. 목구멍에서 코까지 끌어올려 콧소리를 울리게 해서 응. 세상 귀여운 받침 소리 응. 응은 이응이라는 이름 안에도 들어있답니다. 이응, 응 하고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받침 자음 소리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런 비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가진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깨닫게 된답니다. 이런 훌륭한 한글의 특성을 알고 받침으로 사용되는 자음들을 더 살펴보면 그와 소리내는 방법이 닮은 끄, 크, 그와 같은 입모양으로 말하면서 혀에 힘을 아주 많이 주어서 소리내는 끄, 그와 같은 입모양으로 말하면서 거세게 바람이 튀어나오게 소리내는 크, 그, 끄, 크 모두 같은 입모양으로 말하는 자음들이죠. 그래서 끝소리가 모두 같아요. 그, 윽, 끄, 윽, 크, 윽. 브와 소리내는 방법이 닮은 프, 브와 같은 입모양으로 말하면서 거세게 바람이 튀어나오게 소리내는 프, 브, 프 모두 같은 입모양으로 말하는 자음이라서 끝소리도 모두 같아요.
브, 읍, 프, 읍. 첫 소리에 사용되는 자음과 끝 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을 같은 글자로 만들어 놓은 이유, 이제 잘 알게 되었나요? 이렇게 확인해본 받침 자음 소리의 비밀. 다시 정리해보면 글자의 끝소리인 받침 자음 소리는 첫 소리를 말할 때의 입모양을 거꾸로 하면 되는 소리였어요. 첫 소리 자음으로 소리내는 방법을 그대로 거꾸로 하면 끝소리가 되기 때문에 첫 소리 자음 글자를 그대로 끝소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리고 자음의 이름을 말할 때 들리는 끝소리가 받침 자음의 소리였어요. 이 원리만 기억해도 여러 가지 한글 자음 읽기와 받침 자음 읽기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받침 자음 공부도 쉽게 해보자고요.